우리는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 범죄자들. 그들의 행동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충격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의문에 잠기곤 합니다. 끔찍한 범행 현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얼굴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뇌 활동을 분석하거나 어릴 적 천진난만했던 사진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의 비극을 막고 어둠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복잡한 단면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연쇄 범죄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세계를 다각도로 탐구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쇄 범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섬뜩하고 기괴한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대중매체는 때때로 연쇄 범죄자를 비범하고 악마적인 존재로 그리며 그들의 범행을 극도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미디어 속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연쇄 범죄는 정의상 일정 기간 동안 최소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치밀한 계획과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연쇄 범죄자의 모습은 때론 섬뜩하고 비현실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아주 평범한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과 왜곡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과 잔혹한 범행 사이의 대비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깊은 의문을 안겨줍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극단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연쇄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쇄살인마가 되는지, 그들은 과연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을지, 아니면 어떤 고통과 결핍 속에서 점차 괴물로 변해갔을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연쇄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어둡고 고립된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방 한구석에 홀로 앉아 깨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아이의 뒷모습. 따뜻한 보살핌 대신 폭력과 방임이 난무했던 가정 환경.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세상을 향한 분노와 좌절을 키워가는 아이.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는 한 인간의 심리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그들의 세계관을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상담 기록과 연구 자료를 검토하며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된 채 스스로를 파괴해온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자, 즉 폭력과 방치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복잡한 배경을 가진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배경을 가진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왜 어떤 이들은 결국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잔혹한 범죄의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심연의 동기를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들의 내면은 섬뜩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취약성이나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한 개인의 심리적 기제를 뒤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굳건해야 할 나무가 뿌리부터 병들어 휘어버리듯 정상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기형적인 형태로 변모하며 연쇄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로 발현되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심리적 기제는 단순한 우발성을 넘어 계획된 행위의 기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권력욕과 통제욕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무력감을 느끼던 이들이 타인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절대적인 힘을 경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가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왜곡된 환상에 도취되는 겁니다. 피해자를 선택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며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극도의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행위일 테니까요. 또 다른 기제는 성적 도착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며 심지어 파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틀린 판타지를 현실로 만드는 행위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잔혹성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극단적인 형태의 통제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인을 굴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우월감에 중독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애성 인격 장애 같은 특성은 범죄를 더욱 대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이 특별하고 남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피해자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 인격체로서의 가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범죄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끈질기게 쫓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포획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자신의 왜곡된 만족감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범행 전후로 보이는 행동,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은 바로 그들의 승리감을 되새기는 전리품과도 같죠. 이러한 전리품들은 범죄자가 자신의 망상 속에서 완벽한 통제를 느끼는 상징적인 연출이자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전문적인 도구를 통해 이러한 범행 동기를 추론하고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잔혹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복잡하고 섬뜩한 심리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서죠.